등기부등본의 정의를 보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적 장부이지만 정부에서 관리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있는 등기소에서 각 그 지역별로 그 등기 관리를 해요. 그렇지만 등기부등본을 믿지 않습니다.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단독주택을 제가 샀어요. 예. 사갖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이 언제예요? 제가 사장님한테 잔금을 내는 시점이 그게 예. 내가 나죠. 예. 자 그런데 그 시점에 그때 내가 돈을 딱 내면 그때 기준으로 제가 주인이죠. 그렇죠. 근데 그때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은 주인이 누구예요? 사장님. 예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의 사실관계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요 예를 보면 시간차가 나네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래서 사실 등기부등본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. 나는 책임을 못 진다. 뭐 이런 쪽으로 이거는 그냥 공시할 뿐이지 책임지는 문서는 아니다.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바로 사장님하고 저하고 있는 이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실제 되는 거하고 거기에 표시되는 거하고 그러니까 진실과 거기에 표시가 다르잖아요. 그런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비슷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사장님 물건을 샀어요. 그리고 사기로 했어요.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깨끗해요. 예.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넣었어요. 그런데 제가 조금 멍청해서 한 달 후에 잔금을 무조건 냈어요. 그런데 잔금 내고 등기부등본을 살짝 떼봤더니 아니 이런 거의 등기부등본 아까 그 예. 갑부에 가압류, 압류 들어가 있고 을구에 뭐 근저당 막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살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그때하고 또 잔금을 내던 그 시점에 그 등기부등본이 다르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등기부등본을 안 믿는다라는 거는 무슨 취지로 하는 말이냐면 믿지 말고 잘 챙기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은 동물이다. 동물 중에서도 변온동물이다. 수시로 변한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마다 자꾸 띄워봐야 된다. 그러니까 제가 계약금을 딱 넣을 때 한번 띄워보고 아무 이상 없어서 계약금을 드렸잖아요. 그리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잔금 낼 때 그때도 한번 띄워봐서 내가 처음 계약금 넣을 때하고 잔금 넣을 때 상황이 똑같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넣어야 된다. 이렇게 챙겨야 된다.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보면 특이하게 그런 걸 많이 넣어요. 우리가 이제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는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인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권리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근저당이 뭐 하나 있는 것만 확인하였음 이렇게 되잖아요. 그리고 그게 변하면 이 계약은 무효임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는단 말이에요. 그게 바로 이런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뛸 때 그냥 한번 띄워보고 그걸 무조건 믿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수시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. 예. 계약금 낼 때, 중도금 낼 때, 잔금 낼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계속 확인을 해봐야 돼요. 끝없이 의심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코베어가 그러면 예.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집주인이 악용을 할 수도 있다. 만약에 확인을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걸고 예. 그 다음에 잔금을 받기 전에 아까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할 말로 네. 뛰어먹을 생각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예, 받고 그 다음에 잔금 받고 그리고 씩씩 도망가요. 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
그리고 저는 못 모르고 잔금 내고 잔금 받고 대출 받고 주인은 도망가고. 가고 그런 데다가 네. 순위는 또 은행 대출이 1순위가 되고 그러면 잔금 바- 받은 사람들은 2순위 되고 예. 제가 서류는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해도 나는 내가 꾸지도 않은 돈에 대한 근저당은 잡혀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. 그리고 내가 내가 안 낸 것도 아닌 세금이 나한테 압류가 붙어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어떤 중요한 의상 결정을 할 때마다 뛰어보고 해요. 그러니까 저도 실례로 경매를 할 때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한번 딱 보고 이거는 뭐 그냥 입찰하면 되겠구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바뀜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저도 경매할 때 꼭 입찰하는 전 아침에 또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고 예전하고 똑같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입찰을 해요. 예.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은 항상 우리 실제 현황과는 똑같지 않고 그분들은 그냥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 서류가 완비되면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되면 그냥 접수하고 그냥 거기다 기록해 줄 뿐이에요. 그러니까 실례로 제가 혹시 토지 별도 등기라고 아세요? 아니요. 모르셔도 예. 돼요. 모르셔도 돼요. 그 하여간 제가 경매로 낙찰받고 이거는 토지에 이제 제가 낙찰받은 돈으로 다 그 토지에 대한 채권도 다 정리되기 때문에 토지 별도 등기 없애주세요.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. 그랬는데 실제로는 안 해준대요. 그래서 왜 안 해주냐? 저쪽 토지에 대한 권리가 다 정리돼야지만 해준다. 그렇지 않다. 그 개별적인 사안만 정리되면 되는 거다 해서 제가 법무사한테 전화했죠. 사장님, 제가 사장님한테 돈을 좀 더 드린 거는 사장님들이 그거를 잘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신뢰해서 한 푼도 안 깎고 그냥 했는데 이게 뭡니까?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그 사무장님은 미안하다. 내가 바로 해줄게. 거기서 잠깐 얘기는 했는데 착오가 일어났다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안 해주다가 사무장이 얘기하니까 많은 경우 자주 뵀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바로 얘기해서 경정이 돼서 바뀌어졌어요. 근데 그게 바로 그 사실관계하고는 또 일주일간의 간극이 있는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막 그 실무자하고 하다가 안 된대, 정말 안 되는 걸까 하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말면 실제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데도 계속 제 그 표제부에는 대지지분 옆에 토지 옆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계속 나타날 거예요.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. 예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은 100% 믿을 것이 아니라 95%만 믿고.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떤 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. 우리가 경매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잠깐. 뭐 예를 들어서 대지권 미등기다. 토지 별도 등기다.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많은 분들은 겁을 내요. 근데 사실 그래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고 좀 더 노력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막 전화를 해봐요. 그 건축주한테도 전화해서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에 전화해서 이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 다 냈는데 그래 냈나요 안 냈나요 물어보고 다 낸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서류만 구비하면 이거 대지지분 등기 이거 할 수 있나요? 변경 등기 해줄 수 있나요? 예,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남들은 하나도 입찰을 안 하는 것만 좀 낮게 입찰할 수 있고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 실제 사실관계하고 다르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경매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제가 왜 가끔가다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그 취지를 아시겠죠? 예.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띄워봐야 됩니다.